자, 지난주 전 세계 자산 시장을 흔들었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한국산 코인으로 유명해졌고 또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였습니다. 코인판 리먼 사태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자, 과연 이 사건이 구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과연 이 상황은 나아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악화되게 되는 것인지 좀 분명하게 전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센터 이장우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저랑 어제 굉장히 오랜 시간 통화를 통해서 네. 자,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릴게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 하니까 그냥 저희가 하나로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도 종류가 다양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1달러에 연동되는, 네네. 1달러 패깅되는 형태인데요. 가격이 안정화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그냥 고정되라라고 해서 고정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이제 담보 자산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담보의 종류를 어떤 형태로 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한 3가지 종류로 나눠지긴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정화폐를 담보로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실제 돈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달러를 담보로 하고요.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코인의 양만큼의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코인을 가지고 오면 달러를 바꿔주는 형태고요. 테더라는 암호화폐 가장 시총이 큽니다. 네네. 그리고 법정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담보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네. 암호화폐 같은 게 변동성이 크니까 담보를 하는 암호화폐를 과담보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보 잡힌 암호화폐의 한 70에서 70% 정도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안정이 되니까 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1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은 비트코인을 한 1.3 정도 담보로 잡아둔다든지.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이더리움 자산을 100만 원 정도를 잡으면 한 60만 원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풀리는 거죠. 네네. 네, 그럼 변동성이 있어도 과담보를 잡기 때문에 어느 해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우리가 테라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합니다. 네. 무담보, 담보는 없고요. 네. 알고리즘 기반으로 부르는데 이 1달러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테라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네. 이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가격이 변동이 되는 코인을 하나 더 발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간에 교환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게 1달러 유지되도록 이제 하게 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테라와 루나의 경우에는 1테라를 발행을 하게 되면 네. 그 1테라를 몇 루나로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1달러 어치의 루나로 바꿔줍니다. 몇 루나가 아니라 네. 1달러 어치의 루나로 네, 맞습니다. 바꿔주는 게 바로 테라와 루나. 제가 딱 듣기에도 그냥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가 1달러로 테더를 바꿔주는, 1테라를 바꿔주는 거는 좀 그래도 안정적일 것 같고, 네. 과담보를 잡아놓는 내가 다른 코인을 갖고 있지만 이더리움으로 바꿔주는 이것도 어느 정도 안정성은 있을 것 같은데, 네. 무담보, 그러니까 담보가 없는 테라랑 루나는 딱 보기에도 좀 네, 무서워 맞습니다.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이제 우리가 무담보 알고리즘 기반의 네네. 스테이블 코인들이 몇 가지 종류가 나왔었는데요. 네. 다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때는 네. 담보 자산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빠르게 시가총액이 커지고 생태계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문제가 됐던 시기는 시장이 하락되거나 이 네네. 횡보가 될 때 있잖아요. 네. 취약할 때 그쵸? 이 기초 자산과 이 가격이 안정이 돼야 되는 스테이블 두 가지의 가치가 동반 하락될 때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부분 실패를 했었거든요.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이번 루나 테라 같은 경우도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의 상황에 처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테라와 루나가 어떤 관계,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페그제가 지금까지는 유지될 수 있었는지 그 구조의 그 형태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테라가 만약에 0.8달러 정도로 1달러의 미만이 되면 네네. 이것을 1달러까지 올리려면 네. 이 테라의 어떤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를 1달러어치 루나로 바꿔주기 때문에 네. 유지가 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테라가 0.8달러로 내려간다. 그러면 난 테라 하나만 갖고 있으면 1달러어치 루나로 바꿔주니까 그럼 0.2달러를 버는 거니까. 네, 맞죠. 그래서 테라를 사서 테라 가격이 올라가고. 네, 이런 이제 식으로.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는 네.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있거든요. 그들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 맞춰진 거죠. 네네. 그러면 과거 1, 2년 동안 어떻게 테라가 이렇게 급격히 성장했냐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유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테라는 원래 2018년도에 백서가 나오고 2019년도에 이제 시작할 초기에는
우리가 커머스, 네. 우리가 테라 창업자가 네. 이제 티몬 창업자하고 동의를 티몬 하거든요. 출신이죠. 네. 현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뭐 티몬이나 네, 뭐 배달의 민족이나 여러 가지 우리 커머스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스테이블코인 사용하겠다라고 그런 기치로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여러 가지 뭐 제도적 이슈들 때문에 빠르게 그게 진도를 못 나갔죠. 그래서 이 시장을 커머스 쪽이 아니라 디파이 시장으로 방향을 좀 튼 겁니다. 그래서 디파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 디파이 서비스 중에서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네. 거기에 테라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하면 연 20% 가까운 이자를 계속 주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달러가 유지가 되는데 20% 이자가 나오니까 그 서비스 굉장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테라 수요가 급격히 증가를 했고요. 작년 한 해. 테라 수요가 증가하니까 루나를 가져와야지만 테라를 신규로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루나의 수요가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루나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작년 한 해. 그렇게 해서 이 테라 루나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좀 정리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들어보면 약간 예금자 보호 안 되는 20% 이자 주는 저축은행에 저축했던 거랑 좀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요. 네네. 사실은 20%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그 당시엔 굉장히 좀 그 혁신적인 시도이긴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이자가 나오는 것은 이제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대여해주기 위해서 루나를 담보로 잡는데 다시 그렇죠, 네. 좀 들어가면 그 루나를 그 테라라는 블록체인에 다시 거버넌스 토큰 역할을 그 네트워크 보안을 한 떠서 다시 사용함으로써 네네. 다 추가적인 이자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돈을 빌리잖아요. 네네. 그 담보가 다시 또 다른 역할을 해서 이익을 내는 형태로 구조를 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많이 성공했던 갔던 거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 달 전부터 시장에서 이게 20%로 계속 이자가 나올 수 있어? 네. 이렇게 시가총액이 커졌는데 이런 의심들이 좀 들기 시작을 했던 게 좀 배경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만 들어보면은 지금 테더 가격이 원래 1달러, 그러니까 테라 가격이 1달러에다가 0.8달러로 떨어지면 이거 루나로 바꾸면 1달러어치가 되니까 당연히 좀 한 번은 딱 바꿔서 0.2달러 한 번에 벌어보자. 이게 가능해서 네. 테라의 1달러 페그가 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럼 갑자기 무너지게 된 배경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전반적인 배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네네. 테라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서비스가 과연 지속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시장에서 조금씩 들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 사이에서 이게 그 테라 재단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확보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이번 많이 달 봤어요. 초에. 그러면서 하나의 좀 조단이었었죠? 네, 8만 비트코인 확보했으니까 네네. 거의 한 4조 정도를 네. 확보했었죠. 그러니까 좀 공격 대상이 좀 된 것으로 좀 보이고요. 초기 트리거 자체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이제 공격자가 UST라고 하는 테라를 네. 한 10억 달러 정도를 확보를 하고 네. 그걸 시장에서 이제 동시에 이제 매도를 하면서 1달러를 무너지게 된 거죠. 네. 이게 무너지게 되면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에 의해서 네. 루나가 막 추가로 생성이 되면서 테라가 가격이 1달러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루나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면 네. 루나가 조금 더 생성이 되더라도 이 유지가 돼요. 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여기에 이제 약간 좀 의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루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루나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테라 가격 1달러 맞춰지기 위해서 루나가 또 신규로 굉장히 또 많이 발행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쪽 자산이 한 번에 동시에 하락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루나의 개수가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났어요? 원래 루나의 개수가 5월 초까지는 이제 3.5억 개 정도 네네. 유지가 좀 됐었어요. 네. 조금씩 많아서 적어졌다가 했지만 이게 5월 13일에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네. 그날 850억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850. 250배가 늘어난 거죠. 네네. 5월 13일 아침이었어요. 네. 제가 5월 13일 오후에 또 방송이 있어서 잘 다시 하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는 7조 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스마트 컨트랙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이제 프로토콜이 되어 있는 네네. 것이고요. 그 테라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이 차익을 이제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플레이에 들어와서 테라를 사서 지속적으로 루나를 바꾸는 작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거죠. 네네. 그래서 루나가 무한 루프로 계속 발행이 되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 루나 가격이 이제 바닥이다, 저점이다 이런 좀 시장이 퍼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타기라는 것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좀 추가적인 손실을 또 많이 아하. 보게 되는 좀 상황이 이르는 겁니다. 그 뱅크런 사태까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루나는 좀 회복 가능할 것 같아서 뭐 상장 폐지도 다 이미 거래소들에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테라라는 블록체인, 현재 블록체인은 좀 회복되기 어렵다라고 네네. 봅니다. 왜냐하면 루나 가격이 폭락을 했고요. 이 가치가 거의 가지기 힘든 상황에 처했거든요. 근데 이 루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 코인이냐면 테라라는 블록체인에 유지시키기 위한 네네. 어떤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라는 블록체인이 사실상 스탑이 된 거나 다름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제까지 해서 그러면 그 비트코인을 많이 확보를 해뒀었는데 네네. 그 자산은 어떻게 됐냐라는 의문이 되게 그러니까요. 많았어요, 네. 시장에서. 어제 저녁에 루나 재단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5월 초에, 5월 네네. 7일 기준으로 그 리저브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자산을 한 40억 달러 정도를 유지를 했다가요. 지급 준비금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40억 달러 유지했다가 어제 기준으로 이제 9천만 달러로 음. 거의 한 90% 이상이 줄어들었고요. 비트코인 8만 개를 가지고 있던 것도 한 300여 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그 체력도 많이 거의 다 고갈됐다. 그걸로 회복되기도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오늘 아침에 나온 제안이긴 한데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을 좀 해서 네. 좀 회복을 하겠다라는 좀 방향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테라 루나 사태가 사실 이게 알고리즘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서 금융시장에서 보면 이제 차익거래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아비트리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실 그쪽에 적용을 시켰던 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분명하게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센터 이정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